제 주위 사람들에게 평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야?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발차기라고 합니다. 수영을 못하는 분들도 난생 처음 평영의 발차기를 본다면 정말 저 자세로 물에 뜨고 앞으로 간다고? 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도 물에 벽이 있는 것처럼 벽을 밀어내는 듯한 이 발차기가 진짜 신기했어요. 평영은 쉬워 보이는데 왜 나는 리듬이 안 맞을까? 수영장에서 이런 고민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저희 구독자분들 중 한 명인 지민 씨도 평영을 배우다가 이런 경험을 했대요. 팔을 뻗었는데 다리는 뒷북치고 호흡하려니까 몸이 또 가라앉고, 도대체 평영의 타이밍은 뭐가 잘못된 거죠? 이렇게 평영이 가장 간단해 보이긴 하는데 막상 해보면 정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결코 이분만의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 수영을 배우다 보면 누구나 겪는 이런 것들은 좀 공감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평영은 팔과 다리 그리고 호흡 이런 타이밍의 조화가 핵심인데요. 리듬이 맞지 않으면 체력은 체력대로 소모되고 또 물 위에서 미끄러지는 기분이 들지 않고 물과 씨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차기 그리고 팔 동작 그리고 타이밍 이 세 가지를 주요 포인트로 선정을 하고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발차기의 포인트는 발끝을 모으는 것입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일수록 발끝을 정확하게 모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발이 모아질 때 엄지발가락이 서로 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릎을 펴고 다리 안쪽으로 모으기 위해서 허리와 무릎에 어느 정도 좀 자극이 들어가서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발끝을 모으는 것이 중요할까요? 물을 밀어내는 힘을 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발이 모아지지 않으면 물이 발의 사이로 새어나가면서 추진력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발끝을 정확하게 모으면 다리로 물을 강하게 밀어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속도도 낼 수 있어요. 또 중요한 이유로는 균형을 좀 잘 잡기 위해서인데요. 발끝이 벌어진 상태로 킥을 맞춰버리면 균형이 무너지고 또 유선형 자세까지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발끝이 모아질 때 양발의 엄지발가락이 서로 닿아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죠. 그럼 왜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할까요? 아마 발목이 좀 유연성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자신의 발이 물속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내 몸을 머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발목과 발바닥의 각도나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데요. 또 매번 연습 때마다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초보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겪기 때문에 이거를 인식하면서 연습을 해야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평영 발차기의 좀 정확한 동작 순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다리를 끌어당기는 동작이죠. 무릎을 구부리면서 발을 엉덩이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발 뒤꿈치가 엉덩이에 최대한 가까워지도록 하고 무릎은 골반 넓이가 되게 합니다. 이때 포인트는 다리를 끌어당길 때 무릎이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무릎의 간격이 넓어지면 물의 저항이 커지고 킥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발목과 발바닥을 바깥쪽으로 돌려서 물을 밀어낼 준비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발끝을 충분히 돌리고 물을 효과적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이어서 발을 바깥으로 차면서 점점 안쪽으로 모아줍니다. 이때 발끝이 서로 엄지발가락이 닿을 수 있도록 모아줘야 합니다. 발차기의 폭이 지나치게 좀 크지 않도록 해주시고 발끝이 부드럽게 모아져야 물의 저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리를 뻗는 동작으로 마무리되죠. 발차기가 끝난 후에 다리를 몸에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몸이 최대한 길어지는 느낌으로 물속에서 글라이딩을 해줘야 합니다. 처음에는 발끝과 발바닥 이런 방향을 맞추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차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팔 동작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팔꿈치를 수직으로 구부리면서 물잡기를 해야 하는데요. 팔을 단순히 아래로 내리거나 팔꿈치를 뻗은 상태로 물을 내리게 되면 물의 저항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체력만 소모됩니다. 단순히 팔을 아래로 내리는 것이 아닌 손가락 끝이 물을 아래로 밀어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물을 손가락으로 붙잡는 느낌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팔꿈치를 구부리지 않고 또 당기면은 물을 제대로 잡을 수 없고 팔
팔 전체에 힘만 또 긴장이 생깁니다. 내려주는 우리의 팔을 바깥에서 접는 것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손이 우리 어깨 앞에서 내리는 것을 시작한다 라고 생각을 해야 팔이 바깥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팔을 어깨 너비 이상으로 과도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물속에서 팔꿈치가 약간 구부러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부드럽게 끌어당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물 밖에서 거울을 보면서 나의 팔을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데요.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로 물을 당기고 가슴 쪽으로 부드럽게 끌어오는 연습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팔 동작이 어려운 이유는 호흡과 같이 하는 그런 타이밍이 어색해서인데요. 팔이 가슴 앞으로 모일 때 턱을 살짝 들어서 호흡을 시작하면 되고, 또 호흡 후에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낮추면서 팔을 앞으로 뻗어줍니다. 그리고 고개를 갑자기 들거나 지나치게 오랫동안 들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세 번째로 타이밍을 볼게요. 평형에서 타이밍은 중요하다고 하죠. 동작이 단순한 평형은 이어지는 타이밍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작이 따로 놀지 않도록 한번 포인트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글라이딩 타이밍입니다. 평형은 손을 쫙 펴고 고개를 숙이면서 다리를 뒤로 뻗는 동작을 하면서 글라이딩이 시작되죠. 이때 머리를 빠르게 팔 안으로 내려서 유선형 자세를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요. 엄지손가락 양쪽이 모이면서 빠르게 두 손을 모은 상태로 앞으로 내밀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글라이딩을 하는 타이밍은 앞으로 손을 내밀긴 하는데 마치 내 몸이 뒤로 가는 것 같지 않나요? 동작을 하지 않고 물의 저항을 좀 느끼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의 유선형 자세를 이때 좀 신경을 써서 해야 하는데요. 글라이딩 하는 시간은 또 너무 짧게 유지하면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고, 또 지나치게 길게 하면 우리가 좀 가라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순간에 다음 동작을 전환하는 것도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 글라이딩 할 때 우리 두 다리는 발끝까지 곧게 뻗어서 꼭 물의 저항을 줄이는 글라이딩을 해주는 것도 주의해주세요. 두 번째로 다리 접기와 글라이딩의 연결 타이밍인데요. 팔이 가슴 앞까지 당겨진 상태에서 고개를 들고 다리를 접는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허리가 가라앉는 타이밍에 맞춰서 다리를 부드럽게 접어주어야 합니다. 무릎은 몸 앞으로 힘차게 가지고 오지 않고 허벅지와 종아리를 가볍게 구부리는 느낌으로 가져와 주세요. 다리를 접는 타이밍은 팔 동작과 호흡이 마무리되는 순간에 이어져야 하는데요. 다리를 너무 빨리 접으면 또 몸이 가라앉고, 반대로 늦게 접으면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간단히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로 킥 포인트는 발끝을 모아주는 거였죠. 발이 모아지지 않으면 물이 발 사이로 새어나가면서 추진력을 약해지게 합니다. 그리고 발차기의 순서로는 먼저 다리를 끌어당기기입니다. 무릎을 구부려서 발을 엉덩이 쪽으로 끌어당기되 무릎이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발목과 발바닥을 바깥으로 돌려서 물을 밀 준비를 하고, 발바닥으로 물을 밀어내면서 발끝을 모아 엄지발가락이 닿도록 해주세요. 발차기를 끝난 뒤에는 몸을 일직선으로 뻗어서 글라이딩을 해주세요. 두 번째로 팔 동작 포인트로는 팔꿈치를 수직으로 구부리면서 물잡기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손바닥과 손가락을 물을 잡는다, 붙잡는다 라는 느낌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내려주는 우리의 팔이 바깥에서 접는 것도 주의해주세요. 세 번째로 글라이딩 타이밍을 봤었죠. 평형에서 손을 쫙 펴고 고개를 숙여주면서 다리를 뒤로 뻗는 동작을 하면서 글라이딩이 시작됩니다. 머리를 빠르게 팔 안으로 내려서 유선형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다리 접기, 그리고 글라이딩 연결하는 타이밍을 봤었죠. 허리가 가라앉는 타이밍에 맞춰서 다리를 부드럽게 접어주는 것을 해주세요. 글라이딩과 그리고 팔, 그리고 다리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더 맞는 타이밍을 익힐 수 있고 평형이 좀 더 매끄러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수영을 왜 하고 계신가요? 저는 수영을 통해서 제 실력이 점점 늘고 안 되던 이런 평형을 완성시켜가는 성장의 기쁨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런 과정과 결과의 기쁨은 사실 수영을 꾸준히 한다라는 전제가 필요하죠.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어느 날은 피곤해서 더 자고 싶고 오늘은 수영을 하러 가기 싫어지기도 합니다. 제 권유
연유로 수영을 시작한 제 친구는 꾸준히 수영하는 것을 못해서 계속 그만뒀다 다시 시작했다를 반복했어요. 몇 년 동안 기초반만 3번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자유형은 꽤 잘하는데 다른 유형은 아직 잘 못합니다. 물론 의지력의 개인차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인간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수영장 갈 때 자주 챙겨서 같이 갔더라면요. 또 그 친구에게 오늘 수영을 하러 가야 하는 강한 동기가 있었다면요. 제 친구는 아마 자유형 말고도 다른 영법도 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친구 같은 케이스는 어디서나 흔하게 있죠. 그만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듦을 이겨내고 매일 성장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꾸준한 수영으로 안 되던 발차기가 잘 되고 또 못하던 이런 평형을 잘하게 시작하게 된 분들인데요. 제 친구와 이 분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환경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프터 스임에서는 이렇게 수영을 꾸준히 하시면서 성장의 기쁨을 같이 만끽하기 위해 오늘의 수영 챌린지 그룹을 지원합니다. 서로 오늘의 운동 기록을 공유하고 또 응원하면서 동기부여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개인 미션과 달성하면 애프터 스임의 사은품까지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수영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분들에게 좋은 환경 설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수영을 꾸준히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장치가 필요합니다.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애프터 스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